공부 안 넘어가고 특히 설명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호흡기를 하는데 필요한 주의사항부터 8페이지에 한학 수련 전후의 주의사항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허황된 말을 전혀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현혹시키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체험하고 제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척선할 망정 과장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서 제가 원래 태생이 아니라 여기 좀 과장해서 뻥을 튀길 줄은 잘 몰라요. 있는 대로 얘기해서 말지. 그런 선생님이 원래 또 못하게 하시고, 이걸 와 상담할 때 이거 엄청 그렇습니다. 공부 이거 배우고 나서 몇 달만 하고 나면 꼴파리가 1등을 할 정도로 머리가 좋아지고 이렇게 뻥을 치면은 웬만한 학생들 다 오려고 하죠. 건강도 빌빌거리는 놈 한 두 달만 수련하면 엄청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올 텐데 참 못하게 합니다. 건강이 원래 나쁜 사람은 호흡 자체가 잘 안 돼요. 호흡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건강에 손질을 해가면서 호흡을, 반드시 호흡이 늘어나는 건 건강이 요만치면 호흡도 그만치 늘어납니다. 더 건강이 좋아지면 또 호흡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원래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호흡을 하느냐 그러면 꾸준히 되는 대로 열심히 하면 건강이 차차 상승해 좋아져요. 거기에 따라서 이 나지는 게 일조에 오기 가지고서 나 일부 호흡해야지 그런다고 일부 호흡이 되는 게 아니거든. 무리하면은 반드시 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교식이다. 가장 순조롭게 고르게 하라는 교식입니다. 여기 읽어봐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련제의 전후에는 다음 각 항에 유의하여 수련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수련에 도움이 되느냐. 무릇 이 도가 아니래도 하다못해 도적대도 참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 도적질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막말로 공자님 당시에 유명한 도적놈이 도척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도척이한테 그 부하가 물었대요. 대장님, 도적질에도 도가 있습니까? 믿고 말고. 어떤 도가 있습니까? 이게 도척이가 대답하기를, 무릇 도적질이라고 하면 첫째, 망의 십중기장이 완성하나 가만히 앉아서도 저 방 안의 어느 구석에 무엇이 숨겨 있다는 걸 흔히 아는 놈이 도둑놈 가운데에는 승현이다. 그 다음에가 오늘 도적질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걸 미리 알아맞히는 놈, 소위 지가부자가 지하여.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미리 아는 놈이 가장 지혜로운 도둑놈이요. 도적질 하려면 서로 먼저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려고 하냐. 잘못하면 부득이니까. 그게 입선자가 용이하여 먼저 담장을 뛰어넘어가는 놈이 가장 용기 있는 도적놈이요. 도적질이 끝나면 서로 먼저 도망치려고 그래야.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끝마무리를 하는 놈이 가장 출후자가 의하여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놈이 그게 의로운 도둑놈이며, 그래서 도둑놈 부하가 있다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직 얘기를 들 거란데 어떻게 다 아느냐. 이 네 가지만 아는 도둑놈은 세상에 흔해 빠졌어. 제일 어려운 게 마지막이다. 도둑놈이 둘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와서 나눠보니까 물건이 모자라. 그러니까 세 놈이 그랬다던가, 우리 셋 중에 도둑놈이 있는가 봐. 물건이 없어졌다고. 그렇다고 도적질 해가면은 도둑놈들은 서로 지가 많이 가지러가려는 게 도둑놈인데, 분균자가 분야여 도적질 해온 것을 똑같이 나눠 먹을 줄 아는 놈이 가장 어지른 도둑놈인데, 이 마지막 이것이 중요하다. 이 부지오원자는 이걸 오원이라고 했어. 이 5가지를 모르는 자가 능성대도자는 천하미지유야라. 대도가 되었다는 놈은 이 5가지를 모르는 놈이 대도가 되었다는 놈은 일찍이 들어본 바가 없다. 그런데 하물며 이건 사람에게 해로운 짓을 하는데도 도가 있다는데, 이게 인류에게
더군다나 20세기 과학문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이 수련이 이게 사람의 마지막, 인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아니면 인류를 마지막 지켜나갈 어떠한 방법도 없다. 싶었는데 이걸 가지고 수련하면은 참 반드시 이로움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제가 많아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걸 찾아보셔야 됩니다. 먼저 조용하고 공기 맑은 곳. 수련 중에 애인의 출입이 드문 곳을 택한다. 이제 수련할 때 사람이 들락날락 한다거나 소리를 빽빽 지른다거나 또는 너무 더워서 공부하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장소가 아닌 시원하고 공기 맑고 또 조용하고 그런 곳을 골라라. 그렇게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가만히 자기 집에는 그런 곳이 없으니까 공부를 중단하고 산에 들어가야겠다. 직장을 내놓고 산에 가서 몇 년만 수련해서 내가 호흡이 대성한다면 아까니까 학교가 문제예요. 근데 이제 학생이 성질 급한 학생들은 이거 공부 끝나고 나면 그 이틀 나와서 어머니하고 저한테 얘기해서 휴학하고 산에 들어가서 2년 호흡 좀 하고 나와야겠어요 하는 학생들이 종종 나와요. 성질이 그렇게 급해요. 그 제가 그러죠. 호흡할 줄 알아? 배웠잖아요. 아니 그래 되던가 안 해봤지. 해보도 안 하는 발로 들어간다. 적어도 산에 들어가서 공부할 정도가 되려면 호흡을 해서 3, 40초 이상 늘어나야 됩니다. 그때야지 산에 들어가서 승부를 내보든지 안 내보든지 할 수 있지. 그거 와서 현재는 3, 40초 되더라도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런 강으로 봐서 그것까지 이상 올라가기가 어렵다 할 때는 절대 저는 허가 안 해요. 근데 허가를 안 해도 크게 고집을 세우고 산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한 3, 4년 헛바퀴 돌리다가 참 코만 쑥 다치고 안 되니까. 안 된다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 보러 안목은 있어요. 이제 가려면 이렇게 몸을 고쳐가지고 가라. 그래야지 산에 가서 내 건강 나질 때 기다리다가 더군다나 산에 가면 잘 먹고 못하고 잠자리 편하지 못하고. 요새 산에서 공부하는 우리 회원들 보면은 초저녁에 산에 올라가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을이나 봄이나 매일 다닙니다. 초저녁에 올라가면 밤 호짝 새우고 아침이 내려와요. 그 철야 이 산상에서 이 추위에 여름에도 산상에서는 추워서 두툼한 잠바를 입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야 뭐 여기 비 오는 날 흔히 산 꼭대기는 눈이 와요. 지금. 근데 그런데 올라가서 바위 꼭대기 올라가서 밤은 호짝 새우고 내려오거든. 그저 사지가 다 얼어붙도록 춥지요. 그런데 호흡이 그만치 되는 사람은 하복부에 뜨뜻한 기가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 무릎이 시렵고 발가락이 시렵고 얼굴이 시렵고 쭉쭉 더운 기운이 내려가서 훈훈해서 추운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산에 가서 수련할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돼야 산에 가는 것이지 끈만 있다고 가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러나 이런 장소가 꼭 산에 들어가야만 공부가 되는 게냐? 그건 아닙니다. 어디 그렇게 내 입에 맞는 것이 없어요. 요새 조용한 데 찾으려고 산에 가봤자 일요일날 토요일날이면 사람이 올라가서 야호하고 다니는 바람에 산골짜기 한 놈이 떠들고 다녀도 온 산에 있는 사람 공부 다 못해. 그 한 놈 떠드는 게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또 산에 앉았으면 새가 지죽을 대지 계곡물이 잘잘잘잘잘 내려가는 소리가 키로던 때는 죽어스럽게 귀에 거슬릴 정도로 시끄럽게 듣게. 이런 때는 그것에 동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해도 안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공기 맑고 서늘하고 참 조용한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다들 자는 시간에 혼자 앉아서 공부하면 돼요. 우리 아들이 공부하니까 좀 시끄럽게 하자. 형이 공부하니까 텔레비라도 키자. 그런 동생은 없어요. 자다 말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조용한 연습을 하면 안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게 현재 내가 하는 일을 다 해가면서 공부해야 된다. 그게 최상의 방법. 옛 양반들도 전부 그렇게 공부했어요. 부모에게 할 일 다 하고 가장으로서 할 일 다 해가면서 수련했거든. 이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빨리 되고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가면.
부드럽고 푹신한 방석을 준비한다. 두께가 약 10 내지 5 내지 10cm 써 있는데 방석 좀 하나. 이 방석을 이렇게 두툼한 걸 준비하라고 한 이유는 등기가 아프니까 이렇게 두툼한 걸 준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앉을 때 이 가운데 앉는 게 아닙니다. 가운데 앉지 말고 이 여기에는 이 궁둥이만 이렇게 걸치고 다리는 아래에 내려놔요. 이렇게 앉으면 자세가 약간 앞으로 이렇게 조금 수월해요. 여기가 낮으니까. 이걸 올려놓으면 이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뒤로 이렇게 제껴지려고 해요. 그러고 이걸 구부리려고 하고 힘들어가고 허리가 쉬어요. 이걸 꼭 누르면 다리가 저리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훨씬 부드럽고 좋고 오래 앉아도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저리고. 그래 이렇게 두툼한 방석을 이렇게 앉아요. 이게 얇은 방석밖에 없을 때는 한 겹 접어놓고 앉으면 됩니다. 이제 그런 대로 웬만하면은 집에 우리 집에는 그렇게 두꺼운 방석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요래도 척척 해놓고 앉으면 충분히 수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산에서 그러나 공부할 때는 이런 방송을 짊어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옛날 뭐 공자나 석가가 산에서 공부할 때 방송 짊어지고 다니라고 그런 걸 안 했거든. 이게 산에서 공부할 때는 지금도 가랑잎을 이렇게 싸놓고 거기 앉아서 합니다. 그래도 습기만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도통하면 다리 편하고 오래 앉을 수 있는데 이것도 초습자지 나중에 오래 앉는 사람은 한 달도 앉아요. 먹도 않고 자도 않고 한 달 내에 계속 앉는 선배도 봤어요. 제가 그 목격한 분입니다. 나이가 그야말로 꽤 많았는데 중하고 시합을 했습니다. 누가 오래 앉아서 공부하나 시합하자 하는 것을 중이 시합을 걸어왔어요. 그 양반 안 한다고 하고 중이 하여튼 약을 올려서 시합을 하는데 소문만 못하니까 안 하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 헛소문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 양반이 화가 났다는 거지. 아니 싱거운 중도 써봤다고 왜 하기 싫다는 시합을 왜 하자고 하느냐. 그 지금 하고 싶거든 하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은 안 한대 또 중이. 그게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게 내기를 하자요. 무슨 내기 있다니까. 누구든지 지는 사람이 평생 종로로서라기로 하자. 아 이건 엄청난 내기. 평생 따라다니는 종로로서라기로 하자고 시합을 걸었어. 그러니까 그 내기에 이 양반이 화가 났네. 그래 하자. 앉았는데 열흘 후에 중은 뚝 뻗어서 그냥 코를 드렁 걸고 자는데 이 양반은 중이 깨고 난 데도 20일 동안 계속 꼭 한 달 동안을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잔자. 중이 앉아서 수도 없이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제가 선생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 자식 되게 귀찮게 구네. 좀 내가 이번 얼마나 앉았나 한번 나도 내 스스로에게 한번 내 능력 좀 보려고 앉았는데 아이 귀찮게 군다 그러면 그날 그만두었는데 그날부터 중은 종살이 한다고 지게집에서 산에 올라가는 게 나무라고 그러간다고. 이 양반이 사정사정해서 사흘만 내주셨어요. 그러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 그렇게 째지게 가나요? 우리가 째지나 모르지만 그렇게 가난한데 거기서 그 의도먹자니 중도 참 마랑이지. 저씨 뭐저 빌어먹기 어려운 중 집에 가서 생전 참 찌짜를 붓고 말하자면 얻어먹으려고 한다고. 먹을 게 없어 나를 종이고 먹으려는 둘 형편이 아니라 잠자리 잘 때도 없어 이놈아. 그게 나가. 나중에 안 나가니까 나중에 살려다고. 그래서 내버렸어요. 그래 이놈이 갈 때 저라고서 이 중이 참 이 하해 같은 관대함을 제가 알았습니다. 참 헌송하게 지냈다고 코가 땅에다 기절하고 갔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이게 처음에 하는 사람은 좀 두툼한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가 수련시의 복장은 넉넉한 것으로 해서 부속감이 없도록 하라. 지금은 복장이 되게 좋습니다만 이렇게 저 아주머니처럼 이렇게 꼭 쥐는 바지 저런 바지 아니 요새 저런 바지 처녀들만 다 꼭 쥐는 바지를 입고 왔네. 남자처럼 헐렁한 바지가 좋아요. 근데 이게 쥐는 바지가 있죠. 그러면 이걸 입고 오래 앉으시면 피가 잘 안 통합니다. 피가 잘 안 통하면 일어나서 통하면 될 게 아니냐 그러지만 잘 안 통하는 동안에 어혈이 생기시고 그럼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사실은.
이 멋도 좋지만 멋보다 앞서서 건강이 원해요. 그래서 어열이 기도록 하지는 말아야 된다. 제 피는 아주 순조롭게 잘 통되도록. 회원 하나가 이 반지도 어떤 사람 반지도 빼고 시계도 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지란 이걸 제가 8년째 연정원에서 이게 1986년도에 서울에다 연정원을 이거 설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여기 처음 원장을 오고 난 뒤에 이것이 황십자기예요.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이 장차 붙지로 해야지 할 표시이다. 그래 이게 선생님이 이게 저 영계에서 보신 황십자기 그래 그것을 상징으로 붙기를 만들었어요.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현재는 연정원의 깃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요 손가락으로 숨을 쉬는 게라면 이걸 빼야 되겠지만 이 손가락으로 숨 쉬는 건 아니지. 뼈도 큰 위치 않고 넥타이도 웬만하면 좀 느슨하게 매고 허리띠도 한 두 서너 근육 느슨하게 매면 되지. 이걸 전부 끌어놓고 자크까지요. 내려놓고 앉아놓은 건 아주 단정치 못해서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령 혼자 쓰는 방이라고 하더라도 깜깜한 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서 오줌 넣는 건 아니잖아요. 남이 본다고 해서 오줌 넣는 걸 가지고 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밤에도 혼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라 하는 게 이게 완 분자인데 혼자 앉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단정치 못한 복장은 안 좋다. 괜히 될 수 있으면 그저 느슨하게 매 정도면 족하다 이러는데 사실상 호흡이 늘어서 하복과 팽팽하게 팽만할 정도 한 30여 초 되면은 팬티끈이 꼭 조이면 참 성가시고 귀찮거든. 팬티끈이 없이 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실제 그래요. 저 이천에 사는 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30초 할 때요. 날마다 서울을 왕복하면서 이걸 하는데 산에서 이 팬티끈이 조이니까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아주 귀찮거든. 이렇게 하는 생각도 못해서 집에서 나올 때 아주 노 팬티로 나왔어요. 그 팬티를 벗고 바지만 끼고 나와서 그날 이제 할 일을 보고 저녁 때 가려고 이제 부인한테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오늘 마침 친정에서 오라고 하니까 친정에 갈 때 좀 같이 가자고. 그날 초가를 같이 갔대요. 2층에서 잠자리가 2층에서 저녁을 먹고 올라가니까 부인이 파자마를 져서 쪄있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장모가 이렇게 보시더니 자네 파자마 속에 아무것도 안 입었나? 전기불이 훤하니까 소리가 다 미쳐버렸던 모양이요. 안 입었는데요. 그러다가 자기한테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부인을 어찌 야단을 치는지 제서방에 속옷을 벌구덩이나 이구덩이나 모르는 애가 있다고 야단을 치더래 부인한테. 자기는 배이창이 없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남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소리 좀 안 지르면 처남이 됐고 열어짓는데 거기서 팬티도 안 입고 나왔다고 야단치니 자기가 부끄러울 거 아니고 내가 아주 홍담을 해서 혼났어요.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날부터 서울 나간 다음 부인이 팬티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팬티 입었나고 입었다고 그래 눈코지도 않는데 이게 남서한테 똥는 게가 됐다고 한 번 벗고 다녔더니 맨날 팬티 벗고 다니는 사람 언제 벗고 다녔느냐 꼬지 묶고 들고 팬티 검사를 하자고 해서 귀찮아서 벗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그거 다리 방법이 없어요. 그런 때는 속에서 팬티끈을 이렇게 밀어내서 여기다 걸쳐봐. 목이 되나 안 되나. 그렇게 의자 안에서 이렇게 그렇게 되네요 하더라고. 그거 현상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현재 입은 목장 이렇게 꼭 죄는 바지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밀어내리고 하고 이거 조금 한두 구멍 이렇게 느슨하게 매고 그러한 목장이면 되는 것이지 꼭 수련복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방석이 이렇게 두꺼워야 되는 것도 아니야. 짧으면 좀 접어놓고 해도 또 이런 평평한 데서 해버려 또 해야 되고 그런 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련전 후에는 반드시 도인법을 시행하여
수련의 공효를 높이도록 한다. 도인법을 하면 수련의 공효가 높아진다. 다 같은 호흡이라도 도인법을 충분히 하고 나면은 호흡이 월등 잘 되고 순기가 잘 되니까 건강도 쉬 좋아지고 또 피로도 쉬오지 않고 다리도 쉬저리지 않고 모든 면이 다 좋아요. 이 도인법이라는 건 흔히들 얘기가 서양 사람들이 운동할 때 준비운동과 같은 것이 도인법이다. 이렇게도 말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볼 때 그렇게 안 봅니다. 도인법은 도인법이다. 어디에 도인법이냐? 수성화강의 도인이요. 호흡이 잘 되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물기운은 올라가고 불기운이 내려온다. 11놈이 위로 불은 가만히 둬도 빼기만 하면 위로 치받는 게 불인데 불기운이고 물은 가라앉는 게 물기운인데 물기운을 올리고 불기운을 내려야 되는 건 시원한 기운을 위로 올리고 더운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게 건강의 지름길이에요. 그건 아주 서양 사람들이 일찍이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이게 건강의 철칙입니다. 수승화강력 시원한 기 머리가 시원해야 된다. 머리가 시원하고 아래는 여기는 뜨뜻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손을 넣어봐서 하복부가 쌀랑 얼음장같이 찬 사람은 건강이 좋은 분 아니에요. 장이 냉하고 신장이 허하고 그건 말해놓고는 방광도 좋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여기는 뜨끈뜨끈하고 위는 시원하기 좋은 사람입니다. 건강. 그것은 학교 가세요. 직장에서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 여기는 머리가 아직 맑은 거. 아파요? 많이 조금 그런 머리가 조금. 이 머리가 무거운 분은 머리가 화기가 많이 치면서 머리가 상기가 돼서 머리가 무거운 분은 좀 많이 아파. 저장 하나. 그다음 이걸 이렇게 주무르고 나면 이분은 한 10분만 있으면 머리가 좀 맑아져요. 좀 덜 아파요. 머리가 덜 무거워. 요게 머리요. 이게 상기가 되면 여기에 기운이 잘 안 통해. 오 눌러서 조용. 세게 눌러주는 거. 오 눌렀다가 조용. 이렇게 여러 번 하면은 기가 통하는데 동시에 머리에 기운이 잘 통하니까 시원한 기운이 여기까지 잘 올라가요. 그 머리가 맑아요. 이와 같이 전부 손끝을 주무르고 손 가운데를 주무르고 또는 콧등을 문지르고 서양 운동에 저도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서양 운동 중에서 여기 문지르는 운동은 안 배웠어요. 서양 운동에 몸 문지르는 운동 배운 적 있습니까? 그러면 안 배워요. 뒷대기 문지르는 운동 배웠어요. 콧등 문지르는 운동을 배웠어요. 그러면 서양 준비 운동은 없어요. 이게 하나하나가 이걸 열심히 하면은 뭐 이건 때로는 그 부위에 병이 있는 사람은 눈에 띄게 약 먹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자들은 흔히 허리가 많이 아파서 그래요. 남자도 아프고. 예전에는 대원 하나가 전립선염이 있다고. 전립선염이 생기면 남자가 오줌을 닮은 거예요. 나이 30에서 전립선염이 있다고 날마다 병원에 가는데 이걸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어요. 농로를 열심히 해봐. 농로라는 게 여기서 문질러줘도 이위를 문지르는 건 아니다. 이거 전부 까내리고 맨살을 문지려야지. 오두위를 문지르는 건 격화소양이야. 발등이 가려운데 부두위를 긁는 거나 똑같이 여기는 맨날 문지르서 손바닥만 바꾸는 거지 소용없이. 이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0번만 문지러줘 봐라지. 등뼈에서 이 꼬리 있는 데까지 위에서 옆구리까지 문질러주면은 2~3개월 문지르면 낫겠지. 가기는 얘기가 아이 선생님 앞에가 아픈데 뒤 문지른다고 나요. 그러기는 그래. 아 그럼 네가 더 잘하면 네가 하지 왜 나한테 왜 물어. 참 싱거운 자식 보았네. 스님이 그날부터 내 선생님이 하나님께 할 수 없이 이런 문지러 봤단 말이야.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0번씩 문지르는데 한 달 반 이게 전립선이 싹 났더니 아, 참그 신명이
어째 등뒤를 문지는데 앞뒤가 낫죠. 둥어리한테 물어봐. 내가 그랬어요. 둥어리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그거 참 우리 조상들이 하는 참 신묘하다는 거다. 참 이건 유구한 몇 천 년 동안의 조상들이 경험해 정말로 이거보다 더 훌륭한 임상 경험방은 없어요. 참 실제 경험한 것을 쌓고 싸서 모인 아주 요체입니다. 이 주무르고 이런 데 문지르고 귀때기 문지르고 이제 이건 화기를 내리고 수기를 올리는 근본은 이 도인법. 허리를 누워서 옆으로 이렇게 듭니다. 이 여기서 배운 도인법이라는 건 사람은 많고 장소는 좁으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정도만 가르쳤는데 이제 교육 끝나고 난 뒤에 쭉 나오는 동안은 제2도인법, 제3도인법 쭉 있습니다. 그걸 하시면은 웬만한 나쁜 데는 그냥 교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도인법도 가르쳐드리고 또 선생님께서, 저희 선생님께서 보신 이 호흡 중에, 공부 중에 보신 그런 비방 같은 것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것도 이제 읽어드리기도 하는데 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이 때로는 호흡을 할 시간은 없지만 도입법은 한 30분이면 하니까 배우기는 1시간에 배웠어도 전체를 할 수는 없어요. 매일 그렇지 전체 다 해요. 내가 어디가 제일 낫다. 5관 중에서 나는 신장간장이 나쁘다. 이 신장간장을 주로 돕는 도인법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럼 그 부분만 튼튼해지면 다른 데하고 밸런스가 맞으니까 되지. 사람이 일반적으로 건강이 나쁘다는 건 언밸런스일 때, 밸런스가 안 맞을 때예요. 오장이라는 게 간, 신, 비, 태신이 오장이에요. 간장, 신장, 비장, 폐장, 신장. 이놈하고 표를 이루는 게 간하고 담하고 쓸개하고가 표리고 신장하고 소장하고가 표리고 비장하고는 위장하고가 표리고 폐장하고는 대장하고가 표리고 신장하고는 방광하고가 표리. 표리라는 건 여기가 심장이면 여기는 소장이다. 여기가 간장이면 여기는 쓸개다. 위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역할이 그래요. 역할이. 이게 간장 나쁜 사람은 반드시 쓸개가 나빠져. 심장 나쁜 사람은 소장이 나빠져. 제일 알기 쉽게 심장이 약한 사람은 오줌은 오줌이 나오다. 쭉 나와서 딱 붙이는 게 아니라 오줌방에 똥방똥방 떨어져. 옛날 열여실 기술이라고 하는 이조 왕실 얘기가 써놓은 책을 보면 말이요. 어느 왕이 건강이 나빠져서 소변을 보는데 오줌방울이 몇 개가 마지막에 떨어졌다. 그런 거 써있는 그걸 보고 건강을 체크하는 거예요. 폐가 나쁜 사람은 위에 열이 치와서 여기 열이 꽉 찬 사람은 사실 소장은 쌀라가 대장은 냉해져 있어요. 위로 열이 올라갔으니까. 그냥 여기 열이 올라간 사람은 소심해져요. 조금만 집에 무슨 일 있으면 애들 혹시 납치한다는 도둑은 안 맞았는가. 친구가 어디 가서 몇 분만 늦어도 오다 교통사고 안 난다. 그때부터 가슴이 터져. 하여튼 이 소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야기는 말하자면 공포증이 생기고 피해망상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노이로제 환자로 돼. 그게 전부 폐대장, 심장, 소장이 나쁜 경우. 그런 때는 대장은 쌀랑하게 내니까 웬만한 음식 먹으면 설사를 해. 조그만 상한 건 먹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열기가 치받는 중이라면 변비증이 생겨요. 그렇죠? 변비가 생겨요. 위로 열이 치받는. 그 변비가 생긴 사람들은 변비를 어떻게 고치느냐. 호흡해서 제일 먼저 낫는 것이 변비요. 다시 호흡만 하면 변비가 제일 먼저 낫습니다. 여기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윤기가 들어오는데 완전 변비가 싹 나서 그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가 그걸 알아야 돼요. 본인의 병은 누가 박사니 누가 의사니 하더라도 나 스스로보다 내 병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일 유의해서 살필 줄만 하면 자기가 바로 최고의 의사예요. 간은 오행으로 말하면 목이요. 심장은 화고, 비장은 토고,
폐장은 금이고 신장은 수이고. 그러니까 얼굴에 나타나는 색깔을 보면 간은 푸른 색깔을 돋을 때 간에 우환이 있다. 붉은 색깔을 돋으면 얼굴이 불쾌하니 화색이 좋다고 하지만 그건 정도 문제예요. 심장이 나쁠 때는 불가져. 비장이 나쁠 때는 누려지고, 폐장이 나쁠 때는 휘어지고, 심장이 나쁠 때는 얼굴이 검어집니다. 그래도 분간을 못하는 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육안으로 본다는 건, 육안이라는 건 아주 부정확한 거. 정확한 것은 시만으로 봐야 돼. 마음의 눈으로 봐라. 마음의 눈은 호흡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비교한들과 다르다. 그 얼굴이 눈이 띵띵한 황인종은 전부 비장의장병 환자냐? 그렇잖아요. 그냥 다 같이 누리더라도 이렇게 보면 아하, 황생이 유난히 어떻게 되는구나. 그럴 때 의장이 좋지 않다. 눈이 띵띵한 얼굴에 푸른색이 돋으나 검은색이 돋으나 더 검푸른 게 비슷비슷한 이색 이상이 분간을 못해요. 대개는 신장 나쁜 사람은 간장이 나쁘고 간장 나쁜 사람은 신장도 대개는 나쁩니다만은 이런 걸 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그 하나하나의 특징, 간이 나빴을 때의 증상은 어떻고 신장이 나빴을 때의 증상은 어떻고 하는 걸 책을 몇 조목 주고 읽어보나. 그것도 이제 잘못하면은 그것도 해로울 때가 있어요. 소심한 사람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나는 몇 년 못 살 거요. 이게 심장이 다 망가져서 요새 조금만 구하면 피로해서 피로도 안 풀리는 거지. 심장이 다 망가진 모양이라고 걱정하다 죽어 이거. 이 걱정한다고 낫는 건 아니게 적극적으로 매일 도입법을 한다면 이것만 하더라도 여기 오신 보람은 충분합니다. 뭐 몇백 가지 도입법을 배웠다고 해서 전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이 시간 여유가 많은 게 아니니까 한 10분, 20분 정도에 해치울 수 있는 도인법을 간략하게 자기 나름으로 정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걸 보는 방법이 나중에는 오래 봐봤더니 자연이 조금 되더라고요. 나이 30대에 같이 근무하는 선생이 하나 동창이 있는데 하는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맨날 만난 놈인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봤을 때는 모르겠더니 탁 들어오는 게 아주 자식이 얼마 못 살겠어. 아침 오는 사람한테 너희 몇달 못 살겠다 이마. 재수없이 이 자식 아침부터 그러는데 그런날 그러더라. 아니면 내가 얘기하는 농담 아니야. 오늘 보니까 몇달 못 살겠다. 병원에 가봐 이마 서들어서. 그날 조퇴라고 부인하고 같이 병원에 가봤더니 간장이 망가져서 잘 살면 6개월 살겠다고 그러더래. 그 이슬 나왔는데 이게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나와서 밤새 불이나 부른 게 애들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를 놓고 일찌감치 갈 생각하는 게 참 처량한 생각이 나니까 안 올 수가 없지. 울었구나 그랬더니 울었어. 그 다음에 또 눈물이 찔끔찔끔 또 나와. 의사가 그러지 친구가 그러지 그러는 게 저는 아무래도 못 살겠다. 걱정하지 마. 뭐 죽기 전에 내가 고쳐주면 될 거 아니냐. 약 있냐.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거 먹으라는 대로만 해서 오늘부터 담배 끊고 술 끊고 일체 놀이도 끊고 끝나가던 땡 치거든 집에 가고 시간 맞춰 나오고 그거 이해는 간단한 가벼운 운동 이해는 무리한 운동도 안 돼. 그 약은 제가 일부 만들어주고 하나는 사서 먹으라고 하고 이걸 계속 열심히 먹었어요. 이거하고 시간도 단 뭐 2, 3분도 안 틀릴 정도로 시간 맞춰 잘 먹었어. 1년 후에 거의 완치가 됐어. 건강진단 좀 해봤니? 먼저 진단한 병원에 가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진단을 하니까 진찰하니까 아무 이상 없는데 왜 오셨어요? 그러더래요. 이름이 화가 났지 그때는. 6개월 같이 못 산다는 놈한테 6개월 1년 후에 가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왔느냐고 하니 그 화가 안 나요 그때는. 하지만 참 의사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병을 고쳤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나와서 이미 싱글벙글더니 또 담배 필래 아야. 그 이후에도 재작년인가 충청남도에서 대전 시내 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 메시지 요새는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한다. 예. 그렇게 사람은 제 스스로 웬만치 관심을 가지고 오면 자기 건강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주 이 도인법이 중요한 게 이제 절대 소홀하시지 마세요. 정호흡하려다가 웃을 때는 도인법만이라도 한다. 초습자의 경우는 무리하게 긴 시간을 수련하려 들지 말고 짧은 시간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것이 좋다. 처음 배우는 사람은 대개 와서 그러거든. 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해요? 그러면 1시간씩 두 번 하면 됩니다. 아침에 1시간, 자기 전에 1시간. 그 말은 쉽지. 1시간이라고 하나 2시간이라고 하나 길이는 비슷하니까 뭐 쉬운데 막상 이걸 배우고 난 뒤에 금주 말부터 집에 가서 1시간 앉아고 이렇게 앉아보면 조금 있으면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저리고 한 30분 됐나 이러고 10분밖에 안 되네. 되게 앉아 이 시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여기 있구나 싶어도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참 어떤 때는 이 호흡이 잘 되는 날에는 가만히 한 30분만 하다가 오늘 빨리 가봐야지 하고 앉았어도 30분쯤 됐으니 그러면 후딱 1시간이 지나갔어. 야 이거 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네 하고 서두르 일어나야 된다.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짧게 느껴지고 하는 건 본인이 수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렸습니다. 이게 뭐 30분쯤 되나 홀짝 보고 해봤자 5분밖에 안 지나갔어요. 이게 처음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다리가 저릴 때까지만 참고 앉아서 봐. 허리가 아플 때까지만 참고 앉아본다. 그 이상 하면 해봤자 소용없어요. 온 신경은 허리 아픈 데가 있는 데까지 그거 해본 거예요. 호흡하는데 열중하지 못하고 다리 저린 뒤에만 온 신경이 나가 있는데 앉아서 뭐하느냐. 그럼 소용없는 짓이니까 일어나서 다리를 풀고 허리를 두드리고 좌우로 돌리고 전으로 굴신하고 이래서 이거 아픈 걸 다 풀고 시간이 있으면 또 앉아보던 또 그날은 그만두고 다음 시간에 저녁 때 또 앉아보고 그렇게 짧은 시간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하는 게 좋지 한꺼번에 내가 두면 안 있어도 1시간을 견딘다 하고 그냥 허리가 아프면 이를 박박 걸어가며 앉아봤자 그건 똥고리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짧은 시간을 여러 번 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길게 앉을수록 좋기는 좋습니다. 30분씩 4번 앉아도 2시간이고 한 번에 2시간 앉아도 2시간이고 1시간씩 2번 앉아도 2시간인데 30분씩 4번 앉는 것보다는 1시간씩 2번 앉는 게 낫고 그보다는 한꺼번에 내려 2시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부는 더 잘 됩니다. 이건 없이는 안 되니까 평탄대로 날마다 30분이면 다리가 저려오던 사람이 늘 30분 하다가 중단하고 했는데 그날 유난히 컨디션이 좋다. 호흡도 잘 된다. 그런 날 앉아오면 1시간이 무난하게 훌쩍 지나갔거든. 야 나도 1시간 앉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니면 그 1시간 앉았죠. 이게 습관이 됩니다. 열흘 보름 한 달 가는 동안에 1시간 2시간씩 시간이 점점 길어질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진지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과로나 과식후 또는 심신불안 등은 호흡 수련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명심하자. 과로하거나 또는 과식하거나 밥을 잔뜩 먹고 배가 볼록한데 수련을 나가지면 숨이 턱에다 숨이 좀 차니까 하고 피로할 때 너무 피로할 때는 이렇게 앉으시면 그냥 앉자마자 졸아요. 정신 집중을 호흡에 하려고 해도 피로하니까 견디지 못해. 잠을 안 잔 사람은 밤을 홀짝 세운 사람이 초심자는데 그렇습니다. 밤을 세운 사람이 그 이상 앉아서 호흡하려고 해봐요. 앉자마자 졸아요. 저도 잠 안 자고서 버티는 데는 참 남한테 별 손색이 없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젊어서 수련한테 열흘씩 잠을 안 자고 그대로 처음에 이 잠을 쫓아낼 때의 어려움이란 엄청 어렵다. 앉았으면은 사흘밤만 새면 아리제나 스나 졸려 그냥 가고 가요. 그때는 절에서 스님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인데 허리가 차차 그래서 앉은 채 머리가 땅에 닿는 다른 중들은 붓비로 딱 때리면 여기 붓비라는 게 대나무 동그란 대나무를 말이요 이렇게 쪼개서 가운데가 약간 틈이 벌어지게 해서 두 양쪽 뼈에 마주치게 이렇게 만들었지. 어깨가 딱 소리가 나요. 깜짝 놀라서 아픈
수단 안 하지만 소리만 열어나니까 여기서 소리가 나니까 왔다 일어났는데 나는 암만 두드려도 싶도 안 하고 가니까 노스님이 소리를 질러 그놈의 자식 좀 때리지 말라. 그 자식 때문에 공영에서 돌파리 같은 게 들어와서는 다른 사람들 수련 못하게 시끄럽게 한다고 말이야. 건드리지 말라. 그런데 욕하는 소리는 참 잘 듣습니다. 참 듣기지. 지금 조금만 참다고 되게 벌써하네. 이런 생각이 나는 바람에 일어나서 한여장이 참 약이 올라 못 견디니까 그 추운 겨울에 폭포성도 들어가 봤어요. 폭포를 부서 깨고 깊지 않은 폭포니까 들어가서 10분만 있다 나오면 잠이 깨려니 생각하는데 텀부동 들어가자마자 얼른 뛰어나와서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봤더니 어찌 춥지 뭐 다 얼어 빠지는 것 같으니까 갈 때 팬티만 입고 갔는데 또 이 한마구 다 집어들고 그냥 공중을 날라왔는지 걸어왔는지 발바닥에 감각이 없이 전혀 모르겠어. 방에 들어가는데 피천지지 발바닥이 다 비어졌어요. 피가 나오니까 죽는데 왜 피냐. 그 자식 또 말썽이구나. 참 그 자식 참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더니 여기다 석유를 바르고 불을 지르더라고. 소음이다 불을 지르서 여기를 지져요. 그러니까 덧나지 않고 야야지 낮게 났는데 되게 괴롭더만. 하고 따뜻한데 앉았으니까 한 40분 정도 앉으니까 그래서 또 계속 졸리는 게 아니에요. 눈을 이렇게 감았다 뜨는 사이에 끄덕하고 뜨면 멀쩡하거든. 다 환장하거든. 그때 송곳을 날려놨으니까 허벅지가 쑤셨습니다. 독한 숫이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 송곳을 가서 요렇게 이번 졸기만 하면 좌우에 마창이 날 때가 쑤신다고 요렇게 하고 앉았다가 안심이 되지 안 졸려. 참 조이들 안에 이제 마음에 집중하니까 이렇게 하고 또 앉았는데 눈 감는데 또 끄떡했네. 그래서 이걸 한번 쑤시는데 그래 참 아프긴 아파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마창이 날 때가 쑤신다 그러는데 팍 이렇게 쑤셨어. 사람이 이렇게 편덕스러워요. 여기까지 내려갈 때는 용감하게 내려갔는데 싹 이렇게 쑤시는 밖에 안 들어가지. 그가 참 정확해. 높다 이렇게 했더니 옆에 있는 중이보더니 웃어. 홍보실 쓰다가 지가 찌르놓고 아프다고 하니까 웃을 수도 있지. 그러게 노선이 보고 저놈의 자식 또 자해까지야. 송곳 뺏기고 요걸 시커러도 먹고 그날은 참 겨우 참았는데 그날부터는 안 돼. 나는 신기했을 때 수만을 정복했다고 그러다 보니 젊은 수만은 정복했어. 졸음도 말합니다.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계속 한심한 자고 졸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그때는 보름 동안 일종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열흘도 중지다 그러더군요. 왜 보름하기라고 열흘만 하고 말아요? 이놈 뒤집개면서 어디서 간다. 처음 밤 세우는 놈이 밥 하루에 한 끼 먹고 이렇게 밥을 열흘날 세우면 잘못하면 병나 죽는데요. 이걸 중지다 그러는데 괜히 하기 싫으니 내 핑계 대고 안 하는 건요. 그랬다가 또 지나게 혼났지. 나는 그 스님들한테 욕을 잘하고서 스님들하고 잘 싸웠어. 이 잠 하나 이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이 수련을 오래 한 사람은 말이요. 한 1년이나 이렇게 한 사람 필요할 때를 줘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은 필요한 게 말이요. 그냥 녹아 빠지는 것 같아요. 몸만. 근데 호흡 1시간만 하면 아주 멀쩡해지지. 밤을 새우고 나도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호흡만 잘 되고 1시간 정도만 하면 잠이 싹 없어집니다. 근데 밥을 잔뜩 먹고는 암만 10년을 수련해도 안 됩니다. 턱이 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할 때 호흡이 안 되고. 이게 수련을 많이 한 사람은 마음 불안한 일이 있죠. 세상 일을 다 공정하게 올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 부정스러운 마음을 갖고 행세를 안 하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있죠. 가고 설령 걱정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할 뿐이지 없지는 안 된다. 못 박아놓고 사니까. 우리 회원 하나가 경찰인데 그제 작년에 오다가 어제 300만 원 정도 가는 카메라 하나 썼대. 이걸 경찰에다 자기가 경찰이면 경찰에다 신고해서 안 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달에 와서 3월 달에 와서 300만 원 정도 가는 카메라를 줬어요.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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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임자를 1년 동안 기다려도 안 나오니 이걸 네가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주는 사람한테 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인이 퇴근에 집에 가니까 부인이 카메라를 큰 카메라를 쏟아놨더래. 이거요 당신이 작년에 주었다고 신고한 거 임자였다고 가지고 가래요. 그건 우리 거 아니니까 이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카메라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이건 정부기관에서 이걸 이용하면 참 좋게 쓸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가져오나. 도로 갔다 경찰서에 가다 주고 경찰서에 지부하겠습니다 하고 갖다 주고 와라. 그 부인이 그 이전에 그걸 갖다 주고 오셨대. 그러더니 이분이 그래요. 호흡도 참고 잘하는 건데 그날 밤에 공부배는 현상이 다르더랍니다. 마음을 바르게 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공부가 되지. 하고서 공짜로 이놈 멍청한 것다리 못 줬나 이런 생각 가지고 해서는 절대 공부 안 된다. 마음은 바로 써야 된다. 자, 그다음 술, 담배, 성상화는 금기사항은 아니지만 반드시 절제해야 한다. 술도, 담배도, 성생활도 물론 호흡하기 전하고 호흡하고 난 뒤하고는 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술을 이웃들이 한 병만 마셔도 그냥 참 곤죽이 되도록 취했는데 지금은 사업들이 한 병을 뭐 의식도 안 한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취할 때까지 마셔야 술이야 술 먹는 맛이 있다고 그냥 녹초가 되도록 마셔야 된다는 건 모처럼 술에내가지고 좀 건강이 좋아지게 술로 망쳐보겠다는 약정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풀소 개존이 한다는 얘기랑 비슷해. 담배도 젊었을 때는 제가 담배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그 역사가 길어요. 한 50년 폈어요. 이 50년 동안에 몇 년 끊었습니다. 몇 년. 지금은 이제 끊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술에 날 때는 1시간 전부터 담배를 양치하고 담배를 안 피하지. 담배 냄새가 나서 호흡을 못하거든요. 담배를 양치하고 집에 가서 대충 안 피하고 다니고. 제가 술도 안 먹지 또 떡도 안 먹지 다른 것도 별로 그런 건 좋아하는 게 없으니까 그 담배 하나만 그냥 그때는 정학도 마시고 시댕이 때 전부터 해서 이때 시대인데 이때가 담배 주면 영락이 정학아니면 태양인데 많이 빠져서 정학하고 근신하고 그랬지. 그러면서도 끝까지 피운 고집은 이게 뭐냐 그러면 그게 그렇게 큰 사회거든. 담배 참 무거워. 나한테 담배 가르쳐주는 건 벌써 죽었으니까. 아저씨 놀러 오라 해서 놀러 가면 담배를 주고 안 피면 원체 나이가 많은 나는 17인데 그러면 24살 먹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한번 두드리면 되게 아프거든. 피라고 주면 안 핀다. 살수시 피지. 나중에 담배 피우고 나니까 담배 뺏어 먹으려고 이런 걸 가르쳤더니 날마다 담배 사오랴. 날마다 담배 사들이라고 참 상당히 많이 있었어. 건강이 좋아져도 그런 절제 조금 10개 피워야지 할 사람은 5개 줄인다. 술도 대충 있으면 술이 예쁘는 광수라고 했어요. 사람을 미치게 하는 물이지 결코 좋은 건 아니다. 술을 마셔야 유쾌해진다. 그냥 몸에 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보통 아주 건강한 몸은 왜 즐겁지 않느냐 이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즐거울 때. 이게 왜 우울해지고 이라는 것 자체가 병이다. 이건 미치게 하는 물이지 결코 정상은 아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셋째 번이요. 이 부부 생활만은 나 혼자 일방통행은 안 돼. 잘못하면 하나가 붙다리 싸가지고 가니까. 이게 그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종종 그런 거에서 고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고 아주 철사반대라.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나면 어떻게 했지? 부인이 그렇게 반대하지 말아야 돼. 부인을 설득시킬 만한 능력이 없을 때는 그만 둬라. 이게 먼저 이걸 배우고 여러분들이 배워서 나 혼자 잘되고 나 혼자 머리 맑고 자기 혼자 온 세상이다 다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첫째 이걸 배우면 어제까지의 아버지하고 오늘의 아버지하고 다르다. 그 연정이라는 데를 나가더니 아버지가 훨씬 생활이 근실해졌고 여러 면에 봐도 참 존재로구나. 이런 말을 이 심신의 수련이니까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데니까 좋아야지. 젊은이 결혼 안 한 사람이라도 이웃사람이 볼 때 요새 콸목할 만큼 사람이 달라졌어. 이웃사람 보면 인사 잘하지. 아주 참
놀러 다니는데 주력하지 않고 그저 공부하고 너 일하는데 주력하려고 하니 사람이 딴판이 됐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 부부가 아니라도 그래. 성실한 남편이 돼야지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필요 없는 연정원입니다. 연정원이 아니라 원정원이 돼. 아니면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이거 배운 사람마다 산에 가서 혼자 불성이들 앉아서 또는 산 꼭대기에서 수련한다고 번쩍거리면 집이 죽으면 무목사 손가락 빨고 살아요.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먼저 그렇게 되고 부부 통행을 하라. 지금 세상은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저 산에 가서 공부하러 갈 때 그랬어요. 마누라한테 산에 가면 한 3년 못 오니까 애들 지키고 자기서 부모님 잘 모시고 있어. 한다면 암만 시켜도 아니 다니면서 하고 그것을 끝이요. 토 하나 붙일 수가 없는 사회였었어요. 지금은 나 산에 가서 3년 있다 올 때 애들 키우고 다녔어. 애들 누가 키워? 당신이 키우죠. 아, 그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나도 당신 나가고 나면 나도 몇 분 있으면 나도 보따리 사지 딴 데 갈 테니 나 찾지 마라. 그러고 갈게요. 대개가. 어떤 요새 정신 빠진 여자가 남편이 산에 가서 혼자 공부한다는 집에서 애들 키우고 기다리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변한 겁니다. 세상이 변한 게. 이게 나쁘고 저게 좋다, 저게 좋고 이게 나쁘다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데에 대한 부부에 대한 관념 자체가 변했으니까. 성인도 요새 추려, 성인도 세상의 시속을 따라가라는 말이 있는데 시대에 적합한 사고방식을 하죠. 그리고 나가 저 정릉에 사는데 날마다 집에 가면 이렇게 하고 앉았으니 마누라가 하루는 비우니까 눈을 와서 쭉 가더래요. 왜 집에만 하면 땅바닥을 쳐다봐. 내가 되기 싫거든 애초에 들어오지를 말아. 그 눈을 이렇게 가니까 이걸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이렇게 하고 앉았으니까 내가 어제 조사한테 씹어서 이게 뭐예요 오면 그래서 손을 쑥 잡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렇다고 와서 마누라 참 극성스러운 마누라 만났더니 집에 누구 나갔어요. 무사래 거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이거 저장을 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좋기는 좋아요. 좋기는 아직 좋은 걸 알 때도 못 되는데 그런 소리 했다고. 부인하고 동행을 해. 그래서 그날 가서 부인을 깨니까 부인이 삐쳐가서 봤지 깨지도 않냐. 그건 못해야 하면 어디가 어떻대야.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머리도 맑아지고 좋대요. 나는 그냥 살다 갈 때 이제 당신하고 오래 200살 300살 살면서 마누라 놔줬거든. 어디고 서울이고 서울도 참 살다 와. 그거 삐져서 안 오는 게요. 그래도 이제 깨는 있으니까 내가 먼저 해봐서 잘 되면 같이 하려고 시작을 했지. 나 혼자 하려고 한 게냐. 하늘이 내 마음을 모른다고 이제 화를 내니까 모이는 척 다음 달에 따라 나왔는데 부인이 아주 열심히 배우고 그다음부터는 부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 그전에는 술 취해가지고 되게 현관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이 사람 버렸었었는데 그럼 우리 또래 맡기고 신발 맡기고 끌어다가 눕혀서 밀고 꿀물 찾아내고 그러던 마누라가 술 취해가면 옆으로 그냥 싹 비춘대 그냥 막 애들하고 마누라하고 같이 오면 아버지가 가지고 호흡 한동 잔다고 저 애들 다 기다리고 앉았는데 술 취해가지고 애초에 호흡은 어쩐지 금방 처음에 배워서는 우리 집에 돈이 나오는 줄 알고 다른 게 부인 얘기가 애들 보란 듯이 이렇게 하고 앉았더니 옛날 소리나 오늘은 동창회 내는 친구장 뭐 해가 모레는 무슨 애 그래서 날마다 술 취해가지고는 무슨 호흡을 해. 한 서너 달 지내는데 부인은 한 20초 하는데 남편은 잘 된 날은 10초 안 되는 날은 8초 맨날 제자리거든. 그런 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부 동행해서 배우면 이게 좋은 줄 알면은 부인이 오히려 앞장서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부인으로서도 대도인이 많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구습이 부인은 이름을 못 내게 돼 있어요. 그게 이조시대의 악습이라고 봐야 되지 이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어머니 본인이 훌륭하면 본인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율곡의 어머니 사임당 하는 것은 만에 하나요. 만 명에 하나 사임당이라는 이름을 남긴 것은 율곡 어머니가 참 복된 분이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 오성대감의 큰 부인 본칠 부인이 아니라 둘째 부인 오씨 부인이 오랑이라는 분은 소실인데 나라의 그 협격한 관계의 호흡으로 언체 앞날을 잘 봤죠.
선조대왕이 피난 갈 때 임진왜란 때 선조대왕 모시고 의주까지 신의주까지 말하자면 피난을 갔다 왔는데 오성대감이 그 부인하고 작은 부인하고 선조대왕 모시고 갔다 오는데 아침에 남편 출근할 때 얘기하면 그날 있을 일을 전부 얘기해. 오늘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오. 그대로 하란 대로 하면 탁탁 들어맞죠. 그 임금이 탄목을 하고 참 저만 어찌 그렇게 밝으냐. 그러니까 소신이 밝은 게 아니라 아침에 나오려면 늘 소신의 척신이 있는데 작은 만사가 있는데 나올 때마다 이건 이렇습니다. 그 왕이 일부러 불러서 보셨으니까 하찮은 신하의 소시를 불러다 보고서 옛날 임금이 불러다 보고 앞으로는 절대 척신이라고 부르지 말고 제2정경부인이라고 불러라. 그게 명령했어요. 왕명으로. 이게 제2정경부인이야. 지금도 그 자손이 그 아들부터도 바로 벼슬 했어요. 옛날에 소실이 아들은 벼슬을 못했는데 그 아들부터 바로 벼슬을 계속. 지금도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이 여러 있습니다. 그렇게 잘난 분은 지금 이름으로서 오랑이라는 이름을 아는 것도 겨우. 이완희 대장 부인 같은 이는 참 효종대왕 때 북벌 기획한 이완희 대장인데 속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공부의 진전은 순리에 맡기도록 하라. 순리에 맡기라는 건 내 건강이 좀은 쉬 늘어나고 올바른 수련법을 골라서 수련한다고 쉬 늘어나는 게인데 올바른 수련법으로 하더라도 건강이 나쁘면 진전이 잘 안 가고 또 건강이 좋더라도 수련법이 잘못되면 잘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올바른 수련법으로 내 기초 체력을 차차 양성해가면서 그 바란스를 맞춰서 조심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지 오기 부리면 쉬이 늘어난다. 끙끙 힘을 주고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말씀드렸지만 자연 도라는 건 자연스러운 곳에 있는 것이지 억지 속의 도는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수련의 진전에 따라 예기치 않은 현상이 있을 때는 곧 지도를 받아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게 수련이 차차 늘면은 호흡이 20초, 30초 이렇게 나는다면 가만히 호흡하는 도중에 현상이 여러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와, 이 불빛이 밴다거나 또는 파란 불빛이 밴다거나 빨간 불빛이 밴다거나 또 안개가 쫙 부딪히는 것 같다거나 안개가 쫙 개는 현상이 밴다거나 자연스러운 현상에 사람이 오가는 게 밴다거나 사람이 오가도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개가 적혀 있어. 저 사람이 어찌 왔을까? 이걸 또 본 현상이 아니거든. 수련님이 본 현상이지. 큰 영락없이 그 이튿날 그 사람이 찾아와요. 공부하던 도중에 만났던 사람이 영락없이 그 이튿날 찾아와. 그 다음 하루 더 있다가 찾아와. 어떤 때는 이틀 후에 찾아오고 어떤 때는 하루 후에 찾아오는구나 하는 걸 나중에 그 늘 현상을 보고로 타면 그것만 가지고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경상도에서 공부하던 우리 회원이 그래요. 참 광창이 동네요. 왜? 하던 공부하고 있으니까 수레반에다 띵 서서 5명이 밥 먹는 현상이 되더랍니다. 이렇게. 이분이 자기가 늘 공부할 거기 같이 있는 친구가 셋인데 어째 5명이나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낯설은 사람이 둘만 있어. 그랬더니 낯설은 놈이 질문을 해 자기한테. 아, 선생님 이걸 어떻게 썼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대답을 해줬어. 사람들도 아는 게니까 대답을 해줬어. 그럴 때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럴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침밥할 때 점심 준비를 해놓고 늘 하는데 오늘 밥 좀 한 2그릇 더 해.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후배들이 왜 도와라고 그러세요? 많이 잡수실 때요? 아니요. 그냥 해봐봐. 혹시 몰라서. 그냥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 자기도 신소리 날 수가 없으니 더 해놓고 라고 그랬대요. 근데 점심에 2 사람이 딱 와서 앉았는데 둘러앉은 순서까지 똑같아. 그 점심을 쭉 먹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한테 질문하는데 질문한 내용까지도 어제 들은 대로요. 그 사람이 먼저 웃었대요. 피 웃으니까. 제가 질문한 게
좀 이상한 질문을 드렸나요? 아이 그게 아니라 전혀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당신이 오늘 질문할 거고 오늘 올 것까지도 내가 어제 공부한 대로 하도 여학부들을 맞아서 내가 참 신기해서 웃기야. 그 사람한테 대답을 해주니까 오해가 풀려서 잘 지내고 갔다고 그래. 세상에 이런 게 눈에 배우고 난 뒤에는 이제 만사 다 그만두고 이것만 해야 되거든. 그거 해서 밥 먹여주는 놈이 있어야 이제 처자는 누가 먹여 살리냐. 그러지 말고 하던 계속 해가면서 사람이 저 할 일 다 팽개치고 지가 하고 싶다 해서 그것만 짜면 에고이스트야. 이기주의자에 불과해. 야중이 더 큰일을 한다 그러면 야중이 더 큰일이 아니라 당장에 아니 저 중국의 옛날 장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철부지어라고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리에 그 비오는 날 수레바퀴가 지나가면 길이 패거든. 그 물이 거기에 조금 깨는데 그 붕어 한 마리가 거기가 있어. 이제 철 수레자국에 있는 붕어 그 물이 곧 다 마르면 붕어는 바짝 말라서 건태가지고 죽을 판이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보시오 나 물 좀 주시오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동해바다에 가는 길인데 갔다 올 때 물을 많이 떠다가 시켜줄게. 가봤어. 그래서 이 철부가 하는 소리가 그 말하자면 수레바퀴 안에 있는 그 붕어가 내일 또는 모레 암만 많은 양을 붕어는 뭐하느냐. 난 당장에 지금 목숨이 정각에 달렸는데 이 순식간 다 할머고의 물이 필요한 것이 그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철부지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짝이요. 너는 나중에 네 식구 자식 잘 가르쳐라. 자식이라는 건 교육은 때가 있어. 지금 중학교 다니는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에 다녀야 되지. 나중에 네가 공부에 성공하고 난 뒤에 그동안에 놀았는데 내일부터 대학 가거라. 중고등학교는 생략하고 대학부터 가. 그런 자식은 이 세상에 없어. 내 아내가 그때 가도 젊은 줄 아느냐? 그에 대한 내 책임은 다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안 하면 그러니까 공부는 될지 될 것 같아도 공부도 안 돼. 자식이 원망하고 아내가 원망할 때는 전부 마로 나와요. 마의 현상으로 나와서 무지한 고통만 줄 뿐이지 공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다시 이제 일에 종사해가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현상은 이런 예를 들자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이러이러한 현상이 몇 초 호흡을 하는데 이런 현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이 올바른 현상입니까?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게입니까? 잘된 게 이제 그냥 밀고 가면 된다. 거기서는 내 호흡에는 약간 힘이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되니까 힘을 조금 빼고 해라. 억지로 힘을 주면 안 된다. 또 내 호흡은 지금 호흡을 너무 억지로 길게 하려는데 애를 썼기 때문에 너무 길게 들어마시고 길게 내뱉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따르는 것이다. 그때는 그렇게 하라는 그런 지도가 여기에 우리 젊은 분들이 이제 소위 직원들도 있는데 젊은 분들도 산에서 4년 정도 동안 숙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배운 데는 다 몇 년씩 해서 나름대로 집에서 또는 연령원에 나와서 하루에 몇 시간씩 매일 수련하고 여러분들이 향후 2년, 3년 수련한 동안에 그 동안에 지도를 해주기에는 족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저 젊다고 또는 어리다고 해서 거리두지 마시고 완전히 가서 상담하시면 충분한 상의를 받을 수 있고 또 뭐 나이가 좀 몇 살 더 먹은 제가 그 사람들보다 반드시 낫다 못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공부하는 데 적합한 지도만 받으면 되는 상태. 그 다음에 단약 수련의 실제, 그 다음에 수련 장소, 수련 시간 이렇게 나오는데 수련 장소는 이건 생략해도 됩니다. 읽어보시면 더 써있는 대로 일상생활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관계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라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얘기예요. 고요하고 사람의 출입 왕래가 드문 곳, 또 서늘하고 공기 맑은 곳,
그 선과 공기 맑은 곳 쭉 썼는데 신령한 기운이 어리는 영봉이나 명산의 영봉이나 깊은 골짜기를 찾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심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수련에 정진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모두가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지나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신령스러운 아주 깊은 산골짜기 들어가서 호흡을 하면은 잔잔하고 어쩌니 공기도 그저 그 숲속에 들어가서 하니까 공기도 맑고 서늘하고 참 좋기야 좋죠. 거기서는 아주 엄숙한 기분이 들어서 저절로 공기도 그렇게 있기도 한데 근데 도시 다 사람 마음이 달렸습니다. 산악에 있으면 건장한 소유지가 그리워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달렸지 반드시 그런 산속이 좋은 건 아니에요. 가서 한 주다 산속에 살아보세요. 그래서 좋기만 한가. 저는 산속에도 살아봤고 계곡에도 살아봤고 다 있을만 한데 다 있어봤는데 도시 좋고 나쁘면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응관법계성하야 일체유심도 그런 거예요. 만사는 모든 건 다 오직 일체는 다 오직 마음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이다. 마음에 달려있다. 덥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에 달렸고 춥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밖에서 저요 잘 들으면 무궁무한 버스가 우리가 비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못 들었어요. 저 소리가 저 음파가 내 귀를 울리지 않은 게 아니라 저것을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듣겠다. 육아의 경전에 심불심은 시불견이요 마음으로 보고자 하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심불청이면 청이 불문이다. 마음으로 듣고자 하지 않으면 들어도 듣지 않는다. 일체유심조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잔잔 그러게 때로는 냄새나게 향도 피워놓고 잔잔한 마음이 그윽해지도록 전기불 켜고 초도 켜놓고 조용히 앉아서 가면 뭐 참 거기다 만약에 음향까지 곁들여서 잔잔히 계곡물을 흐르는 소리가 나도록 테이프에 틀어놓고 앉았으면은 산에 앉은 기분 그대로 다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현실에서도 나 사는 환경 내에서도 암만 해도 안 좋습니다. 공연히 공기 맑은 곳이 좋으니까 겨울에 동생이나 식구들 자는데 문 환기시킨다고 문 왔다 갔다 이렇다고 오시고 강의 들게 하고 여기나 시끄러져 먹는 일은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련의 정도에 따라서는 어떤 곳이든 구애받지 않는다. 어떤 곳이든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은 공부할 때 심지어 요새 같으면 수수전들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수련해요. 옷을 다 벗어야지. 팬티 하나 입고 물속에 들어가는데 물속에 요새 쭉 한참 얼음을 이런 얼음을 두꺼운 얼음을 그저 망치로 깨고 하고 이런 데 닿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딱 아니면 여기 닿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닿는데 안 돼. 밤새 들어앉아도 만약에 허리가 아프면 이렇게 하면 물을 마셔야 되니까 할 수가 없어. 허리가 아프다 해서 끄떡 불면 물 한 컵씩 마셔야 되니까 좋을 수도 없지. 그냥 이대로 버텨야 돼. 그게 수련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알맞는 장소가 삽니다. 물 위에서 그저 요새 같으면 비닐 한 장 깔고 습기나 올라오지 않도록 하고 그냥 앉아서 합니다. 심지어 선생님이 공부하셨다는 데를 가면 이런 절벽인데 그런 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나 있어요. 이렇게 나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혼자 공부하셨어요. 저기서 찐떡 미끄러지는 날이면 뼈다구도 죽이기 어려워요. 저런 데는 함부로 올라가면 아차하면 그만이에요. 뭐. 자기 미동도 하지 않아도 끄떡끄떡 했다는 영역이 가는 게니까. 이런 것은 적어도 1분 때 호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이게 정도에 알맞는 장소를 절벽 위에 올라가서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 위에서도 하고 집 안에서도 하고 들판에 나가서도 하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수련 시간. 수련 시간도 그래요. 여기에는 수련 시간의 제약은 많습니다. 옛날에는 자시에서 인시까지 하라. 뭐 몇 시에는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많은데 선생님이 그러시대요. 시간 제약은 안 하는 게 좋아. 옛날에 한가할 때 할 일 없고 할 게 그저 노는 게니까. 아니 자시면은 12시서부터 새벽 5시까지 2시까지 앉아봤자 아니면 한참 잠잘 때 잠 안 잤으니까 낮에 그냥 조느라고 정신 없을 텐데 계속 그렇게 하면 생활이 뒤백겨. 낮에는 자야 되고 밤에는 앉았어야 돼. 그러면 어렵지 않아. 요새 산에서 수련하는 사람이 그렇게 수련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 형편에 낼 수 있는 시간 아무 때든 구해받지 않는다. 그 막바지 마지막 마무리할 때 호흡이 1분이라도 했다. 한번 기지로 올라가 보자. 이럴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산에 들어가서 한번 휴가를 내서 들어가는 뜻이 있습니다. 그때는 좀 생활이 뒤바뀌더라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장난은 안 된다. 언제든지 시간 나는 대로 나는 시간에 가서 공부하면 되는 것이다. 또 동창회 다니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하루에 3시간씩 한다는 공부를 몇 시야 그랬더니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점심에 어떻게 직장에서 해? 자기는 변소 가면 꼭 1시간 만에 있다 나온다. 갈수록 다 앉아서. 지금은 수련한다고 안 하고 변소 간다고 하면 1시간 외우고. 그러니까 변소가 앉으면 1시간 만에 나오는 사람을 아주 그냥 사무실을 전부하러. 어쩌면 또 그렇게 오래 노느냐고 안 내다들. 근데 자기는 변소에 앉아서 건터 앉아서 호흡하는 줄 모른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 그것은 저는 그러지만 가책받는 일이지. 월급 받고 남이 직장에 근무할 때 일하자고 하는 건데 변소에 앉아서 좀 유물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차라리 집에서 한 30분씩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건 느려라. 이걸 다 알고 그 사람은 결국 욕심 부리고 하다가 나중에 상기가 되는 바람에 한 2년 동안 호흡을 못했지. 우리 치바라면 머리가 아프고 상기가 힘주고 하면 이제 치바이거든. 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기도 대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잠깐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쉬운 내용들입니다. 하루에 2차례 이른 아침과 늦은 밤 시간을 이용한다. 평상시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평상시보다 1시간 늦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심야 뉴스까지 다 보고 12시 지나거든 동해물과 백선 끝나고 난 게 그래서 이제 공부해야지. 그렇게 틀렸어요. 그런 사람. 초저녁에 학교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거든 뉴스나 이런 건 웬만하면 하루에 한 번만 보면 되지. 소식 몰라서 어디가 맞아 있든 안 하시니까. 시간만 딱 되거든 텔레비 딱 끄고 자기가 들어가서 조용히 앉았으면은 시간이 없어 공부 못한다는 건 다 헛소리. 학생도 그렇습니다. 1시간에 할 수 있는 숙제가 정진하고 나면 30분만 할 수도 있어요. 하고 처음에야 조금 낭비가 시간 낭비가 될지 모르지만 야주는 잠을 덜 자도 학교 와서 졸리는 법도 없습니다. 이게 막상 제가 선생을 37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놀미 한 게 아니라 학원에 한참 나갈 때는 참 제가 올 때는 새벽에 6시 나면 밤 12시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밥 먹고 세수하고 책 보고 이렇게 하고 잠을 한 4시간 정도 자면 많이 자는데 그때 같이 교편 잡던 친구들 거의 다 저 세상에 가서 점심을 나올 때 기다리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수련 시간은 한꺼번에 길게 누리려고 하지 말고 또 공기 맑고 서늘하고 조용한 곳만 찾지 말고 자기가 현재 환경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 장소를 고르고 시간은 자기 그것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골라서 수련만 하면 된다. 대개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한다면 시간이 짧아서 수련이 안 되는 부분은 없다.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수련 종류 9시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의 좋기 9시까지 하면서 좀 시간이 남아야 되는데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